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초대형 카지노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한 전권을 주민들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자본과 카지노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자본이 초대형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나선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카지노를 사업 계획에 뒤늦게 끼워 넣어 JDC가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네, 변경을 했어요. 네. 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돈 먹고 돈 먹기. 땀 흘리지 않고 돈 먹는 이런 사업들 펼치면 되겠습니까? 도면에도 카지노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계십니다만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그 남정구에 투자하는 신화역성의 객실이 너무 많다. 이걸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하지만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필요한지를 놓고서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공원에 하는가? 저는 그 이해가 안 가고 이 테마가 굉장히 이렇게 조잡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민과 제주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복합 리조트 형식으로 이렇게 카지노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신규 허가는 보류하고 있지만 복합 리조트는 필요하다며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는 테마파크라든지 다른 제대로 온 그 체제 일수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내용의 투자와 연결돼 있을 때에만 저희가 허가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와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63층 건물을 당초 아파트에서 콘도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걸로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적절한 건축 허가 조치였다라고 지사께서는 보시나요? 중국 리디그룹이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도 카지노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중국 자본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국감 현장에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방만한 경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지사의 해군기지 갈등 해법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문위원회를 놓고 부실 운영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원회 11개 가운데 5개는 회의록도 없는 데다 최근 5년 동안 전현직 위원들에게 수의 계약으로 12건이나 용역을 줬다는 겁니다. 자문위원한테 수의 계약을 준다?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책임자가 누굽니까? JDC의 금융부채가 5,500억 원, 하루에 이자만 8천만 원이나 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자 조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JDC가 1,000억 원을 들여 세운 항공우주박물관은 관람객이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100억씩 넘게 들어가는 박물관에서 1억 정도의 관광객 수입을 잡는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JDC에서 벌어서 도민들한테 쓸 돈 박물관 운영에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 지사가 제시한 해군기지 갈등 해법에 대해선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정치적으로 비하하는 경우는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탈될 우려는 과거에 우리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선정 과정이라든지 추진 절차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 이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실마리를 풀어야죠. 이런 데서 갈등을 치유하겠다.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도민 의견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자들이 무더기로 자회사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JDC가 조성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을 맡은 자회사인 주식회사 해울의 임직원 가운데 7명이 JDC 퇴직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던 실무진이란 이유로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은 관피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학생 충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DC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LCS 제주는 정원 1,500여 명의 학생은 700여 명으로 충원율이 48.7%였고 브랭썸홀 아시아도 정원 1,200여 명의 학생은 500여 명으로 충원율이 44.2%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재학생의 16%인 176명이 다른 학교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마을회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8년째 이어져온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 진상조사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도정에서 쌓아왔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한 원희룡 지사. 원 지사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권 위임이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 전원을 마을에서 임명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전권을 우리 마을회의 판단에 맡기겠다. 문제는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해군기지 사업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조사 결과가 나와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 지사님께서 검사 출신으로서 조회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기소권은 없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관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서 갈 수 얼마나 갖고 있을까. 4.3이 사례와 같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추진해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던 원 지사도 이 같은 한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해군 당국이 정부, 중앙정부에 어떻게 보면 소속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해군의 입장을 정부가 스스로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강정마을에는 원희룡 지사에게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추가로 서면 질의를 한 뒤 다시 한번 간담회를 열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어서 해군기지 갈등 해소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제 제주시 연동의 연립주택에서 외벽이 붕괴한 사고와 관련해 제주시가 안전진단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전문가를 불러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한 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연립주택이 준공된 지 26년이 지나 외벽에 붙어있던 벽돌의 틈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MBC가 보도한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공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벽에 창문 난간을 고정시키면서 값이 싸고 약한 나사를 사용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제주시 삼도동 모 아파트 6층에서 20대 남성이 거실의 창문 난간에 몸을 기댔다 난간이 쓰러져 추락해 숨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오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차원의 참다랑어 양식연구센터를 제주에 설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는 겨울 최저 수온이 높아 참다랑어 연구에 적합하고 현재 연구를 수행 중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도 있어서 전담 연구조직 설립의 최적의 위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당도가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28개 과수원에서 감귤 품질을 조사한 결과 당도는 8.7브릭스로 지난해보다 0.2브릭스 높고 평년보다는 0.7브릭스 높아 맛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맛을 결정하는 당산비는 평년보다 0.4포인트 높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부근 평화로에서 54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덤프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조 씨가 다쳤고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굴삭기가 넘어지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향하는 차로가 3시간가량 통제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제주시 화북동 제주교육대학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한 해 평균 40여 명의 버스와 택시기사들이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한 사건은 204건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운전 중인 버스와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